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텍사스 오일 컨설팅에서 25년간 지질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지하수 탐사와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비서리사가 급히 들어오더군요. 카타르 수자원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다면서 당장 통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카타르와는 3년 전에 프로젝트가 끝난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받아보니 칼리드 국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48시간 만에 이 알마르 지역에서 담수를 찾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마르 지역이라면 8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곳이잖아요. 독일 팀도 2년간 실패했고 프랑스 기업도 포기했던 그 지역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간이었어요. 48시간이라니요. 저희가 그 지역을 조사할 때만 해도 5년이 걸렸는데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제조업체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하수 기술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칼리드 국장은 제게 국제자문위원으로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뻔한 실패작을 보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동료 마이클에게 얘기했더니 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요. 우리 회사에서만 중동 프로젝트를 20여 년간 해왔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다면 진작 우리가 했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왔길래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걸까요? 혹시 새로운 시추 기법이라도 개발한 건가 싶어서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조선업과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등 수준이더군요. IT 기술도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요. 그래도 지하수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지질학적 이해와 오랜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알마르 지역은 해수가 깊숙이 침투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한 곳이에요. 결국 일주일 후 도하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만난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밀러 교수와 프랑스 지질연구소의 듀프레 박사도 모두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밀러 교수는 이미 독일 기업이 실패한 곳이라며 한국팀도 비슷한 결과를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듀프레 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시아 기업들이 종종 과장 광고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조합에 불과할 거라고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도하 공항에 착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끝없이 펼쳐진 사막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공한다면 그것은 업계 전체를 뒤흔들 만한 혁신이 될 테니까요.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 동안 무엇을 보게 될까? 예상대로 실패를 지켜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상상도 못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도하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한국팀을 만났습니다.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팀장이 여성이었어요. 키가 160cm 정도 되는 단발머리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상당했어요. 발음도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었고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시아 사람 중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기술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팀 구성이었습니다. 총 6명인데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어요. 우리 같은 경우 이런 대형 프로젝트엔 최소 20명 이상이 투입되는데 말이죠. 게다가 경력 많은 베테랑들로 구성하는 게 보통인데 이들은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김 박사가 팀원들을 소개해줬어요. 박진우 지질공학 박사, 이미연 수자원 전문가, 최동혁 시추 기술자. 모두 박사급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그들의 장비를 봤는데 이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테이너 5개 분량의 장비였는데 본 적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큰 레이더 같은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뭔지 물어봤더니 김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지하 3차원 구조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지하 300m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독일제 장비도 그 정도 성능은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장비를 자세히 보니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외관부터가 기존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이 언제부터 지하수 기술을 개발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분 말로는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제주도와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의 지하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술을 축적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알마르 지역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더군요. 화산암지대에 해수 침투까지 있어서 담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니 조금 흥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제주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알마르 지역은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게다가 80년간 해결되지 않은 곳인데 48시간에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밀러 교수와 듀프레 박사도 같은 호텔에 투숙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어요. 둘 다 한국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장비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두고 봐야 한다고 했어요. 듀프레 박사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겉보기엔 첨단 기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기술의 재포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거든요. 특히 신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일수록 실패 확률이 높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알마르 지역 자료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지하 구조가 정말 복잡했어요. 해수와 담수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안반층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확한 담수층을 찾는다는 건 바늘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어요. 더군다나 48시간이라는 제한 시간까지 있으니 더욱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탐사는 최소 몇 주는 걸리거든요. 지질 구조 파악만 해도 일주일은 필요하고 시추 지점 결정하는데 또 며칠이 걸려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작업이 어떨까? 정말로 한국팀이 무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예상대로 실패하게 될까?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카타르 정부도 난처할 텐데 괜히 이런 자리에 참석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었어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다음날 새벽 6시에 알마르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도하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곳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현지인이 아흐메드였어요. 45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수자원 관리 공무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80년간 계속된 물 부족 때문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아흐메드의 딸 사라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된 소녀인데 입술이 갈라져 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해 보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물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사라가 제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순진한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물을 찾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곳에서 물을 찾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팀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고 장비 설치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어요. 현지 상황을 미리 철저히 조사해 온 것 같았습니다. 지형도부터 지질 자료, 기후 조건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준비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비 설치가 끝나자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3차원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지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정밀한 영상은 처음 봤거든요. 박진우 박사가 설명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파를 이용해 지하 300m까지 투시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특히 물의 흐름과 안반의 균열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캔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복잡한 구조였어요. 지하에 여러 층의 수맥이 존재했고 대부분 염수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특이한 신호가 포착됐어요. 지하 150m 지점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그 지점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염도 측정 결과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혹시 담수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전 작업을 지켜보면서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이 기존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은 여러 지점에서 시범 시추를 하는데 한국팀은 첨단 장비로 먼저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사라가 다가왔어요. 정말 물이 나올까요? 하는 표정으로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의 기술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더 정밀한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이미연 박사가 수질 예측 모델을 돌리고 있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하수의 흐름과 수질을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첨단 기법을 현장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분석 결과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50m 지점에 상당한 규모의 담수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이 모두 염수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었죠. 최동혁 기술자가 시추 계획을 설명했어요. 매우 정밀한 각도로 시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염수와 섞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고난도 작업이었어요. 저녁 무렵 첫날 작업이 끝났습니다. 김 박사가 중간 브리핑을 했어요. 담수층 발견 가능성은 70%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추가 성공해야 확실해진다고 하더군요. 아흐메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김 박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반드시 해결해 보이겠다고요. 그 말에 아흐메드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사라도 한국 팀원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더군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팀원들도 아랍어로 마르하바라고 인사하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팀의 기술력은 분명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내일부터였습니다. 실제 시추 작업에서 성공해야 하니까요. 둘째 날 새벽 5시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열정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가 어제와 다른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하 구조 정밀 분석기라고 하는 장비였습니다. 어제 얻은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세밀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정도 체계적인 접근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문제가 생겼어요. 카타르 정부 관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칼리드 국장 외에 수자원부 차관까지 왔더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관이 김 박사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벌써 18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시추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첫날부터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면서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김 박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무작정 시추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지하 구조를 완벽히 파악한 후에 정확한 지점에서 한 번에 성공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차관은 납득하지 못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다면서 당장 시추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때 제가 나섰습니다.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한국팀의 접근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급한 시추보다는 정확한 분석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서니 차관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팀의 3차원 분석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대형 모니터에 나타난 지하 구조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땅속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박진호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지하 150m 지점에 직경 50m 정도의 담수층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주변이 모두 염수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추 각도까지 정확히 계산해놨다는 점이었어요.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130m 지점에서 15도 각도로 굽어서 담수층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정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말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와 울릉도에서 수십 차례 실험을 거쳤다고 하더군요. 특히 제주도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곳도 화산암지대에 해수 침투가 심한 곳인데 이 기술로 성공적으로 담수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연간 10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연 박사가 수질 예측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염분 농도가 0.1% 이하로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한 담수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었어요. 시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염수와 섞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동혁 기술자가 특수 시추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장비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기존에 보던 시추기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밀도가 훨씬 높아 보였고 각도 조절도 매우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기술자가 설명해줬어요. 이 장비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거라고 했습니다. 기존 시추기보다 정확도가 10배 이상 높다고 하더군요. 특히 각도 조절이 0.1도 단위로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녁에 밀러 교수와 듀프레 박사를 만났어요. 둘 다 한국팀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차원 분석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밀러 교수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듀프레 박사도 프랑스 기술보다 앞선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실제 시추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분석이라도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이런 복잡한 지질 조건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아흐메드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면 시간이 다 된다면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사라는 한국 언니들이라고 부르며 팀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보기 좋았어요. 그날 밤 생각해봤습니다. 한국팀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내일이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과연 이론과 현실이 일치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셋째 날 새벽 마침내 시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의 정밀 시추기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장비였는데 정말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존 시추기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김 박사가 직접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깊이 50m, 80m, 100m.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120m 지점에서 예상과 다른 안반층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계획했던 경로로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박진호 박사가 급히 데이터를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했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는데 이게 염수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팀원들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염수와 만날 확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저는 2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지역 지질 특성상 우회로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동쪽으로 10m 정도 우회해서 접근하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제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연 박사와 함께 급히 컴퓨터 분석을 시작했어요.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제안이 맞았어요. 동쪽으로 우회하면 안전하게 담수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성공 확률이 90%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새로운 경로로 시추하려면 최소 6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마감까지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두 조로 나눠서 동시에 작업하겠다고 했어요.
한 조는 새로운 시추를 시작하고 다른 조는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최동혁 기술자가 추가 시추기를 가져왔어요. 예비용으로 준비해온 거라고 하더군요. 이런 철저한 준비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을 대비해온 것 같았어요.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우회 시추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현지 지질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박진우 박사와 함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식 접근법과 한국식 기술이 결합되니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반층 분석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이 지역 특유의 지질 패턴을 설명해주니 한국팀도 이해하기 쉬워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후 4시 드디어 140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각도를 조절해서 담수층으로 접근해야 하는 단계였어요.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각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10도, 12도, 15도. 계획했던 각도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정밀한 조작 실력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시추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예상보다 단단한 안반층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시간 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최 기술자가 특수 드릴 비트를 교체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다이아몬드 코팅 비트라고 하더군요. 기존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시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이런 첨단 장비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오후 6시 마침내 목표 지점인 150m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담수층과의 접촉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단계를 시작했어요.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담수층 경계면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나는 데이터를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어요. 아흐메드와 사라도 현장에 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7시 드디어 담수층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관통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김 박사가 천천히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말이에요. 오후 7시 30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 관통 작업을 완료했어요. 시추공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파이프 끝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정적이 흘렀어요. 혹시 실패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쳐 물을 받았어요. 투명한 액체가 컵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물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염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미연 박사가 즉시 수질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에 물을 떨어뜨리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 작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염분 농도 0.08%. 완벽한 담수였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 팀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48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제 눈앞에서 일어난 거였거든요. 김 박사가 첫 번째 물을 아흐메드에게 건넸어요. 마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흐메드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달아요. 정말 달아요.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80년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죠. 사라가 다가왔어요. 저도 마실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세 컵의 물을 받아 사라에게 줬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이 달아요. 정말 달아요. 사라가 기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10살 소녀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순간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씩 떨어지던 것이 이제는 가는 물줄기가 되었어요. 시간당 2000리터 정도의 유량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박진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담수층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압력도 안정적이어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달려온 거였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물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물을 마셔봤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알라신이 드디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왔어요. 아이에게 물을 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아이도 물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밀러 교수와 듀프레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한 건 믿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카타르 정부 관료들도 현장에 도착했어요. 아침에 의심하던 차관도 왔습니다. 물을 직접 마셔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죄송하다며 김 박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다가가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데이비드 박사님의 도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현지 지질 조건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하더군요. 오후 9시 정확히 48시간이 됐을 때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칼리드 국장이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약속을 지켰다고, 아니 약속 이상을 해냈다고 말했어요.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자발적인 축제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하했어요. 사라가 한국 언니들에게 그림을 선물했어요.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날 밤 처음으로 알마르 지역의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80년 만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물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의 힘이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마르 현장에는 각국 언론사들이 몰려왔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와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국제 전문가로서 이번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라고,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BBC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만 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번 프로젝트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발언이 뉴스로 나가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오전 10시에 카타르 정부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에미르 왕자가 직접 참석한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됐어요. 이런 높은 분이 직접 나선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미르 왕자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행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후 직접 물을 마셔봤습니다. 그리고는 김 박사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카타르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미르 왕자의 말씀이었어요.
8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48시간 만에 해결해줬다고 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에미르 왕자가 한국을 카타르의 물기술 전략적 파트너로 선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카타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김 박사를 찾아갔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의심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겸손한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한국 기술과 미국 경험을 결합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물 부족 해결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 기술과 우리 네트워크를 결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마을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사라도 무대에 올라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언니들처럼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그때 사라가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도 한국 언니들처럼 좋은 사람이에요? 하고 말이죠. 저는 한국 분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팀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팀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미국 유학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한국으로 돌아왔느냐고 물어봤더니 조국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연 박사는 KAIST 출신이었어요.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나라들을 돕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숭고한 목적 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동혁 기술자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전향했다고 했어요. 조선업에서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식주 장비 개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김 박사는 마지막에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번 성공은 한국팀만의 성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과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단 사흘 만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편견의 위험성을 깨달았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를 배웠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텍사스에 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에게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장도 뉴스를 봤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카타르에서의 성공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 본사에서 한국팀과의 공식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김수현 박사가 미국까지 직접 와주셨어요. K-워터 대표단과 함께 말이죠. 우리 회사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매우 만족해하시고 있어요. 이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우리의 현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케냐입니다. 그곳도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김 박사와 함께 현지 조사를 떠날 예정이에요. 정말 기대됩니다. 계약 체결 후 김 박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알마르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김 박사가 최신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물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정상 출석하고 있고 농업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경재배 농장도 여러 개 생겼다고 하더군요.
특히 사라 소식이 반가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물과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한국 유학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흐메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카타르 정부의 물 기술 고문이 됐다고 하더군요. 현지 경험이 인정받은 거였어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카타르의 성공 사례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김 박사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데이비드 박사님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국제 전문가의 인정이 신뢰도를 높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야말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배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후에는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과 한국팀의 기술 교류회가 있었어요. 양쪽 기술진들이 서재 시도비리 계속 편집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도 한국 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3차원 지질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당장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팀도 우리의 현지 적응 노하우에 관심을 보였어요. 25년간 축적된 경험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윈마이너스인 협력이었어요. 저녁 만찬에서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김 박사가 한국의 물 기술 발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대단했어요. 해외 유학 지원부터 국내 연구 환경 개선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도 미국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실리콘밸리처럼 한국도 물 기술 클러스터를 만들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응했어요. 만찬이 끝나고 김 박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처음 카타르에 갔을 때 정말 확신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물론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려는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였습니다. 다음날 김 박사 일행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케냐 프로젝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케냐 프로젝트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국팀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배운 교훈을 활용해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직원들에게도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벽에 걸린 카타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48시간의 기적은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됐고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금 제 명함에는 한국어로 된 이름도 적혀 있어요. 데이비드 존슨, 그리고 그 아래 한글로 데이비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로 말이에요. 다음 주면 케냐로 출발합니다. 김 박사와 함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카타르에서 시작된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